반갑습니다. 대한항공이 하반기에 객실 승무원을 한 250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네, 정말 희소식이죠. 무엇보다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한다면 대한항공에 입사를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올해 꼭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채용 일정이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대한항공 채용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그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처음에 서류 전형, 네, 그리고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수용 테스트가 이때 오게 됐죠. 그리고 3차 최종 면접, 마지막으로 신체 검사. 대한항공이 서류 합격이 타 항공사들에 비해서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채용 절차가 정말 길어졌죠. 네, 그만큼 그 검증하는 단계를 좀 많이 갖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서류 전형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서류 전형에서는 두 가지, 나의 이력과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력서에서는 뭐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학과, 전공, 그 다음에 학점, 네, 이런 것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었죠. 어학 점수. 대한항공은 토익 점수에 커트라인이 있어요. 550점. 커트라인을 넘는 점수를 좀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토익 점수가 없다, 그리고 토익을 좀 단기간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토익 점수가 없어도 토익 스피킹 레벨 6나 아니면 오픽, IM 정도의 점수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대한항공에 지원하실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토익은 좀 단기간에 이렇게 점수를 많이 높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토익 스피킹은 좀 학원 다니면은 그 유형에 맞게끔 어떠한 거를 좀 외우라고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한두 달에 이렇게 집중을 한다면은 레벨 6는 이제 점수를 취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영어 공부 스타일에 맞게 토익이라든지 아니면 토스, 오픽의 점수를 꼭 취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나에 대해서 좀 분석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장 면접을 보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 전에 대한항공이 자기소개서 항목이 정말 불변이었었어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네, 이렇게 됐었는데 조현태 사장님이 취임을 하신 이후로 승무원의 자기소개가 조금 승무원 직무 역량에 맞게끔 항목들이 다시 구성이 됐죠. 네, 그래서 얼마만큼 이 지원자가 승무원 직무를 잘 해낼 수 있는지,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자기소개서에서 확인하는 단계를 갖게 됐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이 뭐 변경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놓는다면은 어떠한 자기소개서 항목에 나왔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게, 네,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분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가장 크게 내가 대학 시절에 했던 활동들을 중심으로 한번 경험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학 시절에 뭐 봉사활동도 했을 수가 있고, 뭐 사회활동, 인턴, 서비스 아르바이트,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보다 좀 대학 시절에 단기로 좀 특별한 활동을 했었어요. 네, 이러한 경험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라도 있을 거예요. 네, 이 경험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경험들 속에서 조금 어려웠던 점은 뭐였지? 근데 그 어려운 점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극복을 했지? 네,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지? 이런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의 성격은 어떠한 점이 발휘가 됐는지, 그게 나중에 승무원의 역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네,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한번 나의 경험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하나의 나만의 스토리가 또 구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승무원의 역량이 내 경험에서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 나는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나의 스토리를 활용해서 조금은 쉽게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회사 공부하기입니다. 회사 공부, 대한항공은 역사가 오래됐고 그만큼 큰 항공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공부할 것도 정말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회사의 기본적인 개요가 있어요. 창립일, 회장님, 사장님 성함, 그다음에 연역, 그리고 현재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취약 누설, 보유 항공기 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내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할 것인가.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부터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항공사 공부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면접 답변을 조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네, 면접 답변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선생님, 저는 처음 준비하는 거라서 기출문제 보면은 너무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기출문제 보면은 진짜 몇백제로 정말 많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답변을 준비하다 보면은 좀 지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그러한 많은 질문들을 조금 큰 카테고리로 일단 나눠보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승무원에 관한 질문, 그리고 회사에 관한 질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관한 질문도 전공에 관한 질문이 있고, 그리고 나의 사회활동, 봉사활동, 어학연수, 이러한 경험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승무원에 관한 질문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승무원의 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승무원에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지, 승무원 업무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승무원이 서비스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나의 서비스 경험은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 네, 이러한 질문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관한 질문은 제가 추후의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큰 카테고리로 질문의 유형을 조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나하고 승무원에 관련된 질문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야지만 이제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 나왔을 때 하나의 나의 그러한 큰 핵심 키워드로 조금 답변을 활용해 가면서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질문의 형태를 꼭 나눠보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자소서, 면접 답변, 이 부분이 중요하지만 승무원은 무엇보다 친절한 이미지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 웃는 습관을 길들이시길 바래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한 10분 정도 내 얼굴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웃는 얼굴로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미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채용 때까지는 그래도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웃는 연습을 하시면서 우리의 안면 근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이미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 하반기 채용에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